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오후 한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자, 오늘 국내적으로는 대단히 큰 이벤트가 있었고요. 경제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이벤트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미국 시장 하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고,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시장이 같이 영향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아시아권에서 많이 떨어진 나라를 찾아보자면 베트남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요. 추가로 오늘 또 3%대 중반,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3% 중반대까지 계속 빠져 있다가 장 막판에 조금 반등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는 오늘 탄핵 인용이 있었는데요. 탄핵 인용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변동의 부분은 주식 시장이라기보다도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 최근 일주일간의 환율 흐름인데요. 최근 일주일간 원화가 지금 한 2, 3일 동안에 갑작스럽게 강세로 접어들었고요. 지금은 1430원대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대 원이 1430 지금 6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 들어와서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원화가 가장 강세 통화 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는 초약세고요. 달러 약세 상황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01까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초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엔화와 유로화가 모두 강세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달러 가격은 101.90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엔화는 이제 드디어 순식간에 150엔이었었는데 145엔까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45엔 정도까지 가면서 원화는 그동안에 계속 약세였기 때문에 엔화 대비로는 거의 1000원에 육박했었고, 그 다음에 유로화 대비로는 1600원까지 갔었는데, 어제 오늘 원화가 전 세계 통화 중에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면서 유로화 대비로는 1588원, 그리고 엔화 대비로는 100엔당 984원에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의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계속해서 조금씩 빠져 있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계속 많이 받았고요. 앞서 점심시간 조금 이후의 상황들이 어땠냐면, 나스닥의 선물 지수가 1% 이상 빠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흐름들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장 마감하기 직전부터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보시면 오른쪽 끝에 좀 나와 있는데, 오른쪽 끝에 보면 상당히 떨어지다가 지금 반등을 하면서 1% 이상 빠졌던 선물지수가 지금 0.3%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거래소는 좀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거래소는 21.28포인트 0.86%가 빠지면서 2465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3.90포인트 0.57%가 상승하면서 687.3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증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은 오늘 마감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코스피는 전주 대비 3.62% 빠졌고요. 코스닥은 전주 대비 0.92%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등하면서 낙폭이 확 줄어들었고, 연초로 따지면 코스피는 2.7% 올랐고요. 이제 겨우 코스닥은 1.3% 아주 미미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S&P는 한 주간 오늘 저녁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 3.3% 빠졌고요. 나스닥은 4.4%, 다우는 2.5% 빠지면서 연초 대비로는 S&P는 8.25% 하락, 나스닥은 14%대의 하락, 다우는 4%의 하락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주요국 증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니케이예요. 니케이가 한 주간 무려 9%나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 대비 무려 15%나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가장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중국 마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청명절이에요. 청명절이라서 중국 본토 시장 휴장, 그 다음에 홍콩 시장 휴장, 그 다음에 대만 시장도 휴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그 관세 폭탄 터져가지고 다 각국 증시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기 이 중국 관련 나라들은 지금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시가총액은 꾸준히 감소를 하면서 이제 2,000조 수준까지 한국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 2,000조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주식시장에 떨어지면 2,000조가 깨지는 거래소 시가총액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약 한 350조 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GDP 대비 올해 아마 GDP가 우리가 2,500에서 2,600조 그 근처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보다 한참 못 미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지금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거래대금 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거래대금이 이렇게까지 완전 바닥 그런 흐름 나오네, 신기하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은 그 전주 대비로는 대폭 늘어나면서 18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도 전주 7조였던 게 11조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지난주에는 5조 되던 게 이제 7조가 되면서, 어이구야, 양시장 합산해서 죄송합니다. 18조까지 늘었고요. 고객 예탁금은 비슷합니다. 54조. 그리고 신용잔고는 조금 줄어서 17조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주체별 투자 동향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 주체별 투자 동향은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했었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어마무시했습니다. 1.8조. 와, 이렇게 판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았고요. 개인이 많이 받아주었고, 그 다음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또 많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를 개인과 기관이 온몸으로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 비해서는 그런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투자 주체별 주요 거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걸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기관들은, 와, 이거는 액티브는 이제 전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 한번 외국인부터 볼게요. 크래프톤을 의외로 제일 많이 샀고요. 삼양식품, 두산에너지, 코덱스 200선물, 네이버. 그러니까 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초대형 종목이 아닌 종목들이 상위에 포진했다는 게 눈에 띄고요. 반면에 외국인 매도가 하이닉스를 거의 1조 팔았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하나오션. 대체적으로 팔릴 수 있는 건 다 팔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외국인들 매도를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1조 8천억이나 팔면서 잘 팔리는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대부분 보시면은 그 ETF 포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뒤쪽으로도 ETF가 쫙 있는데요. 오늘 기관 매수는 SK 하이닉스가 제일 많았고요. 코덱스 200 선물, 에너지 솔루션, 삼성바이오, 포스코 홀딩스 순입니다. 매도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도했고요. 타이거 미국 S&P 500, 그 다음에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미국 나스닥. 뒤쪽으로도 미국 관련된 ETF를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그 수동적인 대응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업종별로 흐름을 살펴보면요, 오늘은 어떤 업종들이, 이거는 오늘 업종으로 나누긴 되게 웃기는 날이었는데, 탄핵 결정이 나오고 나서 소위 말하는 대선 테마주들이 아주 엄청나게 그 횡행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서 횡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것들은 휙 하고 위로 올랐고요. 어떤 그동안에 좋았던 놈들 중에는 훅 하고 떨어지는 놈들이 막 섞여 있는 흐름도 그 재미난 흐름입니다. 이것이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강세 업종 중에 1번은 종이목재인데요. 대형 포장, 한솔, 홈테코, 깨끗한 나라 등등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섞여 있고요. 약세 업종 제일 첫 번째는 제약 업종이었는데, 오리엔트 바이오, 그 파미셀 제일제약 약품,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도 좀 섞여 있는 그런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세 업종들 따져보면 그 종이업종 다음으로는 오락문화, 비금속, 화학입니다. 오락문화가 상당히 눈에 띄는 흐름인데요. 이것도 어떤 기대감들이 작동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락문화 중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강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작동을 하는 모습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파라다이스, CGV 뭐 이런 등도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업종인 하이브, JYP, SM, YG엔터가 모두 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것은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금속 업종인 부산산업 금비, 제일연마, IS동서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화학은 진양화학, 진양산업, 진양폴리, 코스모화학, 영보화학, 이것도 이제 대선 관련된 테마입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된 테마들 움직임들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하락을 했고요. 흥국화재, 평화홀딩스, 윌비스, 진양화학, 아까 위에서 언급드렸던 진양그룹주 관련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형제엘리트, 뭐 NX, 덕성, 일성건설 그동안에 올랐던 주식들은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오세훈, 김문수, 한동훈 등등 저기 존칭을 빼서 죄송합니다. 이분들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 번씩 회자되는 종목들이 아주 뭐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상홀딩스, 함솔, 홈데코, 써니전자 등등등도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오늘 그 주식시장에서 조금 이건 뭐지? 하고 눈에 띄는 흐름들을 보여줬던 거는 최근 유상증자를 시작했던 대형 그룹주들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 지주사들이 두산그룹과 하나그룹주가 좀 떨어졌다는 게 조금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오늘 유통 관련주들이 대폭적인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업종별 상승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신세계가 5%, 롯데쇼핑 9%, 호텔신라 7%, GS 리테일, 이마트, CJ 등등이 대부분 한 7% 내외의 초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틀간 이어졌죠.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통업체들한테는 뭐 수입을 하거나 할 때 뭐 유리하니까 작동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조금 작동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어제에 이어서 거래대금 어제 아까 그 거래대금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침에 거래를 해보면 시스템이 되게 느리게 돌아갔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제 그 키움에서 한번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오늘도 먹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움증권이 장중에 5%가 넘는 큰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리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모두 약 그 주문이 지연되거나 그 다음에 아예 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수 매도를 같이 내놨는데 매수가 체결이 되질 않아서 그냥 취소를 넣고 이제 매도도 취소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주문을 넣었더니 웬걸 매도는 그 사이에 또 체결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투자자들의 혼선이 상당했다. 그래서 아마도 키움증권을 비롯한 이렇게 이제 일단 먹통은 키움증권에 발생했다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배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폭주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이제 새로운 거래소가 생겼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전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새로운 거래소가 생기고 나서 약간 조금 신기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꾸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눈에 띕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첫 번째는 뭐 갑자기 거래가 폭증하는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이 트레이딩 시스템들이 이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식은 사실은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가 장중에 정말 8%까지 폭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빅테크들이 하락을 했고 또 AI 관련주들도 하락을 해서 이 영향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떨어진 게 아니고 유독 하이닉스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더니 옆에서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증시 각도이라고 그러지 말고 증시 거꾸로라 그러세요. 이건 저기 관세 없어서 반도체는 그나마 괜찮다면서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제가 막 욕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관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세 얘기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도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가는 전용기에서 반도체도 이른 시일 내에 시작될 예정이다. 관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공포가
이 반도체에도 상륙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폭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하이닉스가 무려 8%나 빠지는 흐름. 앞서 그 외국인들 매도 보셨죠? 1조 가까이 매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 매물 폭탄 터지면서 급락을 했었고, 마무리는 6% 하락으로 6%대 하락으로 마무리됐고, 소부장들도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빠진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뭐 동진세미캠, ENF, 주성, PSK, FSD, 여기는 뭐 두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미반도체는 그동안에 많이 빠져서인지 소폭 하락에 그치는 그런 모습도 특이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미국 시장, 선물 시장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 선물이 과연 오늘 추가로 더 빠질 것인지 여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아침 미국 시황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포워드 1년 기준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너무 비싼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는 거를 오후장에 한번 잠깐 해보면요. 오늘장 한마디. 미국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예, 이게 오늘 한국 시장을 마감하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그동안에는 작년 연말이나 연초 때는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요. 10년 역사적으로 되게 비싼 가격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좀 그래요. 뭐 이런 톤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 시기열로 보면 그렇다고 막 되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 밸류에이션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고민이 좀 생깁니다. 아침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침 방송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엑셀표로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몇몇 종목들은 가격 매력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기에 가격적인 매력으로 따져본다면 뭐 구글, 그 다음으로 뭐 메타,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존, 이런 애들이 과거 못 보던 밸류에이션 포워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투매에 동참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는 특별히 그런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싼 가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종목군들의 낙폭이 급락하면서 가격적 매력이 조금 일어났다라는 측면도 미국 시장 보시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오늘 저녁에 미국이 어떻게 될까? 아마 약보합 정도에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쓴 친구들이 레버리지를 꺼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물건을 급하게 팔 경우에는 매물을 부르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대응된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 생각하는 저가 매수세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둘의 결투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많이 바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과연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그 관계자들의 언급들,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지표들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제 너무 급하게 빠졌으니까 정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뒤로 미룰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시아권 증시도 어떤 숨고르기를 더 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중국 시장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말에 중국 시장이 열리면 중국 시장은 좀 빠져서 시작하겠죠.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아시아권 주 초반에 영향을 미칠 요소다라고도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